2009년도 대비 일반 과정 수업 진행을 해 가겠는데, 그러기 전에 개괄적으로 올해 어떻게 수업 진행을 해 나갈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일단 설명을 드리고 나서 진행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1월부터서 3월까지를 이제 일반 과정을 진행을 해 가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반 과정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문제 수준들이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문제 수준이 예전의 문제로 비교하자면 난이도가 많이 떨어진 걸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일반 과정이 그만큼 그래서 이제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본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만이 결론은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일반 과정을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진행을 해 나갈 텐데, 그 과정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2015년도에 정보 컴퓨터에서의 출제 영역이 추가가 된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뭐 인공지능이랄지 소프트웨어 공학이랄지, 그다음에 이산수학 있죠. 정보통신 윤리가 있습니다. 이제 4개 과목이 기존의 과목에서 2015년도에 추가를 시켰는데, 사실 근데 작년에서는 시험 출제가 안 됐죠. 정보통신 윤리에서만 뭡니까? 랜섬웨어가 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사실상 뭡니까? 인공지능이랄지 소프트웨어공학이랄지 이산수학에서는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시험이 너무나 뜻밖이었다 뭐 그런 개념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이미 이건 2015년도에 공청회까지 거쳐서 4개 과목을 추가를 시키겠다라고 평가원에서 이미 공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이랄지 소프트웨어공학이랄지 이산수학이랄지 이 3개 과목 자체를 작년에 안 나왔다고 그래서 요거 자체를 무시하고 가서는 안 될 내용이죠. 반드시 올해 정도에서는 이 3개 과목에서 문제가 출제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글쎄 이제 처음 시도를 하니까 그렇게 문제를 출제 않고 기존에 있는 문제대로 출제를 한 것 같은데, 그건 어쩔 줄 모르니까 이런 내용들도 다 보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과정에서는 기존의 과목에다가 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랄지 정보통신 윤리와 같은 이 2개 과목을 일반 과정에서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산수학이랄지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심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과정하고 이제 심화 과정인데, 그러면 그 차이는 뭘까 얘긴데, 일반 과정이 기본적인 뭡니까? 개념을 주로 한다고 생각하면, 심화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서들에서 이제 그 내용 자체를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자면 컴퓨터 구조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컴퓨터 구조 같은 경우는 봐야 될 게 뭡니까? 컴퓨터 시스템 구조를 해서 뭡니까? 마노라고 하는 외국인이죠. 그분이 썼던 그 책자, 그 책을 보시면 돼요. 올해 한 문제 나왔던 것들도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심화 과정에서는 예를 들면 뭐 컴퓨터 시스템 구조에 관한 내용들을 압축해서 정리를 했달지, 데이터 통신 같은 경우 뭡니까? 교보문고에서 나온 데이터 통신과 네트워크라는 책자 있죠?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 과정이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심화 과정은 기본서를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과정하고 심화 과정을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4, 5월 달에는 이제 기출문제 분석인데, 사실 기출문제 같은 경우를 꼭 지금은 잘 봐둬야 돼요. 작년에 나왔던 자료구조 중에서 기수정렬이라고 하는 게 시험 출제가 됐었죠. 이 기수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미 한번 출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 기출문제만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면 다 풀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은 절대 여러분들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출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뭐냐면 기출문제를 보면 출제될 수 있는 영역들이 나와요. 영역들이.
그럼 컴퓨터 구조 같은 경우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심화 과정 때 이제 요일을 달리해 가지고 기출문제 분석을 이제 이때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7월부터 9월까지는 이제 문제풀이를 석 달에 걸쳐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부터서 12월인데 저는 이제 모의고사가 9월 30일부터 시작할 건데 시험 출제가 올해 시험 날짜가 내가 봐보니까 예상을 할 때 11월 24일이 되겠대 보니까. 작년에도 보면 뭐 일주일 앞당겨 가지고 현재 뭡니까? 그 11월 말 토요일 날 시험 봤었죠? 올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날짜가 11월 24일이에요. 여러분들도 11월 24일 날 시험이 치러지는 걸로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9월 30일부터 시작해야만이 모의고사를 8번에 걸쳐서 진행을 해서 하게 되면 딱 뭡니까? 맞게 됩니다. 그 일정들을 다 맞추어서 전체적인 뭡니까? 내용학에 대한 1년 커리큘럼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언어 특강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뭐 연강 패키지 끊으신 분들은 이제 바로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이 시언어에 관련된 것들도 작년에 시언어가 몇 문제 나왔냐면 3문제 나왔지 않습니까? 이 모의고사들을 이렇게 보면서 딱 보면 역시 될 사람들은 로직에 대한 개념들이 쓴 사람들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절대적으로 짤막한 시간 동안에 정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언어와 같은 이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미리 뭡니까? 정리를 좀 제대로 해놓고 나서 가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내용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서 조금씩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뭡니까? 시언어하고 자바인데 이제 자바는 제가 혹시 몰라서 넣어놨는데 이건 필요가 없고 시언어만 가지고서 들어나가시는데 요거는 뭐냐면 제가 캠타시아라고 하는 음성으로 촬영해 가지고 컴파일 시키는 것을 직접 실행시키면서 돌리면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직접 코딩을 해 가지고 실행된 결과를 보여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 카페에 가보시면 그 시언어에 관한 그 컴파일러인데 컴파일러는 뭡니까? 볼랜드 C++를 깔아가지고 에디트 플러스로 뭐 실행을 하고 있어요. 가장 가볍게 돌릴 수 있는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그 경우는 그 카페에 가보시면은 시언어를 어떻게 설치하고 설치하는 환경부터 실행하는 것까지 샘플이 올라가 있어요.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카페는 뭡니까? 네이버에서 보면 진선 컴퓨터입니다. 진선 컴퓨터. 이 진선 컴퓨터가 현재 뭡니까? 카페 이름이에요. 그 뭡니까? 카페 네이버 점 진선 컴퓨터 이렇게 쳐야 됩니까? 카페 명이 뭐냐면 진선 컴퓨터니까 제 이름이 뭡니까? 송광진하고 정보 컴퓨터 교육학하는 장순성 교수의 뒷자리를 따서 진선 컴퓨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봐보시면 시언어를 어떤 방식으로 설치를 해서 실행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설치 과정들이 뭡니까? 그것도 동영상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 확인해 보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언어 같은 경우들은 뭡니까? 전체적으로 쭉 뭡니까? 이론 설명을 해주고 나서 문제들이 한 60, 70개 정도 될 겁니다. 60, 70개 정도 되고 또 기출문제 다 설명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들을 꾸준히 잘 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임박해가지고서 뭐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임박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서 시연에 노직 안 잡히고 그런 사람들은 쉽지 않아요. 그 내용들은 전부 다 맞아야 됩니다. 여기서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도 보면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제 하다가 제대로 못 풀거나 이렇게 모의고사 하면서 전 앞에 있으면서 볼 거 아닙니까? 근데 금방 한 1, 2분이면 풀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서 10분씩 틀어잡고 있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 시언어에 대한 바탕이 안 된 상태 속에서는
합격이 쉽지 않으니까 꼭 그건 유념을 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언어에 대한 기반이 잡혀 있을 때 결론은 뭡니까? 알고리즘이 잘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시언어가 안 되면은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떤 겁니까? 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서 꼭 하실 때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부터 시언어를 꾸준히 잘 봐나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작년에 시언어 문제도 절대 어렵지 않았죠. 로직 돌리는 것들만 두고 알면은 다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언어 특강 같은 경우를 하셔가지고 미리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이 내용으로 진행을 해간다.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혹시 이제 그 여러분들 기사를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물론 이제 공무원들을 많이 증원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뭡니까 기본 그 뭡니까 정책들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나온 기사로는 올해 그 교원 임용고시의 선발 인원을 약 13,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전체 선발 인원이 6,700 정도 돼요. 7,000이 안 됐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올해는 교원 인원 자체를 두 배로 뽑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과목도 마찬가지 그러면 그에 준해서 뽑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한 거의 300명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올해 같은 경우 참 떨어지면 그 망신이지. 그래서 정말 올해는 조금만 하시고 기본 개념에 충실하셔가지고 잘만 하시면 다 합격이 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올해쯤 작년보다도 더 훨씬 더 여건이 좋은 그런 환경이니까 여러분들 좀 열심히 하시면 다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과정부터 차곡차곡 하시고 절대적으로 내용 자체의 깊이가 있는 문제들은 뭐 한두 개, 두세 개 정도 나오니까 뭐 거기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기본 과정만 잘 좀 닦으셔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뭡니까 기출 문제 좀 잘 좀 정리하시고 뭐 시언어 봐주시고 뭐 이런 것들 몇 가지를 좀 담아서 하시고 하여튼 제가 그 스터디 할 때 가서 제가 따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집중을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강의 들어가는 것은 이제 그 책에 나온 순서대로 갈 겁니다. 지금 뭐냐면 오늘 논리회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컴퓨터 구조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이랄지 이것은 카페에 가보시면 카페에 가보시면 연관 계획들 다 뭡니까 일반 과정은 또 언제 몇 월 며칠에 어떻게 한다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뭐 살펴보시면 더 알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책 8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불대수하고 논리회로에 관련돼서는 작년 문제로 보자면 2점짜리가 하나 출제됐죠. 2점짜리 출제가 됐었는데 이런 기본적인 일반 과정의 개념만 딱 알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불대수에서 기본 정리식들이 나와 있죠. 불대수 식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수학적인 경우하고 다른 경우가 뭐냐면 컴퓨터 같은 경우는 0과 1에 의해서 모든 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일반 수학에서 같으면 0부터 9까지 10진수를 가지고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런 관계들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A 플러스 A 같은 경우 A가 되는데 사실 수학적으로 이 A가 되지만 A가 된다 할지 아니면은 뭡니까 이렇게 A 플러스 1은 1이 된다 할지 이런 기본적인 식들이 있는데 이런 기본 수학적인 식에서 다른 경우들은 이건 간단히 기억하고 가셔야 되겠죠. 이런 식이랄지 이 두 가지는 서로 같은 거니까 뭐 요 식이랄지 요 식이랄지 그다음에 A 플러스 A의 바 또는 A의 프라임 그랬을 때는 이때는 1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A의 프라임은
0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9번째에서 보면은 이 식들이 있죠. A 플러스 BC라고 돼 있죠. A 플러스 BC라고 돼 있는 것은 이건 그 분배 법칙에 의해서 수학적으로 전혀 성립이 안 되지만 A 플러스 B에다가 그 다음에 A 플러스 C가 된다. 이 식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 기본식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바는 A의 바점 B의 바가 된다. 얘기는 드모르가누 법칙이 되겠죠. 그래서 드모르가누 법칙 10번째하고 11번째 식 이런 것들도 봐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에서 바의 바일 때는 A가 된다. 여기도 이제 뭐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정의식을 가지고서 내용을 순서를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기본적인 식을 가지고서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봐둬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기 1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놓고 나서 카르노프 도표는 순서를 바꿔 설명합니다. 만약에 이제 예제 1번에서 A 플러스 A의 바에 B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간소화시켜봐라 이런 얘기죠. 이때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분배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이게 됩니까? 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다시 이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A 플러스 A의 바에다가 A 플러스 B가 되고, 그럼 다시 A 플러스 A의 바는 아까 1이 됐죠? 1이 됐으니까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식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B가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자, 예제 2번을 봅니다. 예제 2번에서 y는 이꼬로 a 플러스에서, 그러면 이 경우는 수학적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통인수를 찾아주면 되겠죠. 이 경우를 풀려면 뭐가 됩니까? a하고서 플러스하고서 a의 바를 공통인수로 빼두고 나서 남는 것이 b 플러스 b의 바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봐보면은 B 플러스 B의 바는 다시 뭐가 됩니까? 1이 되겠죠. 2이 되니까 여기서 남는 것은 A 플러스 A의 바가 되겠죠. 다시 A 플러스 A 바는 간소화를 시키면 1이라고 간소화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정의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간소화를 시켜 나가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예제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예제 3번 같은 경우에서는 세 개 항에서 공통인수가 A가 나와 있죠. A가 나와 있으니까 이때는 A에다가 B 플러스 C에다가 플러스 B의 바에다가 C의 바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꼭 주목해서 봐둬야 될 것은 이제 어떤 식을 이용하면 되냐면 드모르가누 법칙을 하나 이용하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B의 바점 C의 바는 B 플러스 C의 전체 바가 되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여기는 이 식은 다시 하자면 A에다가 B 플러스 C에다가 플러스 B하고 플러스 C의 전체 바.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봐보시면 이거죠. B 플러스 C에다 플러스 B 플러스 C의 바라고 돼 있는데 여기를 그럼 만약에 B 플러스 C라고 하는 것을 X로 한번 놔봅시다. B 플러스 C를 X로 넣자면 X 플러스 X의 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뭡니까? 1이나 같은 거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B 플러스 C에다가 플러스 B 플러스 C의 바라고 하는 것은 2나 같은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A가 된다.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이런 기본적인 정리식을 이용해서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냐면 그 4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이런 식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기출이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형태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논리식을 간소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빈칸을 채워봐라 얘기죠. 어떤 식을 이용해 봐라. 그 식을 이용해서 쭉 간소화시켜 봐라. 그래서 그 11페이지에서 보면 2000년도 그 문제 중에서 그 나와주죠. 위에 식을 주어놓고 나서 다음 아래의 식들을 이렇게 풀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들도 이런 식을 주어놓고 나서 뭘 이용해라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간소화를 시켜봐라. 그러면 여기서 A 플러스 A의 반은 1이다라는 것을 이용해봐라. 그럼 이제 이건 어떤 식으로 이용할 건가를 잘 판단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입니다, 여기. Y의 바에다가 Z의 바, 그 다음에 Y의 바에 Z. 그럼 이 두 개 항에서 보면 Y의 바를 공통인수로 꺼내놓으면 Y의 바를 공통인수로 빼놓으면 여기가 Z고 Z의 바입니까? 이게 Z 플러스 Z의 프라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A 플러스 A의 프라임 1이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 요거 남는 것은 Y의 프라임이 되고 플러스 X에다가 Y의 프라임 플러스 X의 프라임의 Y. 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번째는 뭐냐면 이걸 이용하라는 얘기죠. 1 플러스 A는 1이 된다. 1 플러스 A는 1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1 플러스 A는 1이 되는 것을 이용하면 되니까 이 두 개 항이 있죠. 이 두 개 항에서 Y의 프라임을 빼놓고 나면 이때는 1 플러스 X가 되고 플러스 X의 프라임의 Y.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1 플러스 X는 1이 되는 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에서 유도가 될 수 있는 식 같은 경우는 Y의 프라임의 플러스 X의 프라임의 Y.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네 번째에서 이제 분배 법칙을 이용하라는 얘기죠. 이 분배 법칙을 이용해 봐라. 이게 A 플러스 BC는 A 플러스 B, A 플러스 C다. 그러면 여기에는 분배 법칙을 이용하게 된다면 여기 되겠죠? Y의 프라임의 Y의 프라임의 플러스 Y. 이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A 플러스 A의 프라임이 1을 이용해라고 이야기니까 그러면 Y의 프라임 플러스 Y라고 하는 것 자체는 1이 돼버리겠죠? 1이 돼버리니까 여기서 남는 것은 이제 이건 항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X의 프라임 플러스 Y의 프라임이 되겠습니다. 이 식을 드모르 가는 법칙을 이용해라 라고 한다면 그러면 X의 프라임 플러스 Y의 프라임은 드모르가 법칙을 이용하면 X.Y의 바 이렇게 최종적으로 얻어지겠죠. 요거죠. 그 다음에 11페이지에서 그 기출문제를 봐봅시다.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이긴 합니다만은 한 번씩 봐두셔야죠. 기출문제니까 기출문제들은 어떤 패턴으로 문제가 나오는지는 꼭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11페이지에서 이제 처음에서는 안 해두고 여기다 이제 당시에 이렇게 해놓고 나서 공란으로 놔뒀어요. 공란으로 놔두고 나서 채워나가라고 했던 얘기입니다. 이 공란으로 놔뒀으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는 그럼 풀어줘야 되겠죠. 여기서 A에다가 A의 프라임에 B에다가 플러스 B에다가 B의 프라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를 해놓고 나서
이게 A의 프라임, A에다가 A의 프라임은 0이다라고 하는 걸 이용하라.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써져 있었으니까 요 내용에서 0이 된다는 걸 나오면 이제 A 플러스 A의 프라임의 B가 되겠죠. 그럼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온 이 식에 의해서 A는 이꼬르 A 플러스 AB를 이용해라. 이런 얘기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A에다가 A, B 이건 뭐냐면 왜 A가 되냐면 A를 앞으로 꺼내고 나면 1 플러스 B 아닙니까? 1 플러스 B니까 이걸 1이 되니까 A가 되겠죠. 그러면 A라고 하는 것은 다시 쓰자면 A 플러스 AB가 된다는 얘기죠. 이 식을 그대로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A 대신에 A 플러스 AB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A에다가 AB에다가 플러스 A의 프라임의 B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서 A 플러스 A의 프라임은 1을 이용하라 그랬죠? 1을 이용하라 그랬을 때는 A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하고서 A 플러스 A의 프라임의 B 이게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A의 프라임이 1이 되니까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A 플러스 B가 됩니다. 과거에 이렇게도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간단히는 두셔야 돼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울대수에 관해서 이제 정리식을 가지고서 이제 간소화를 시켰습니다만은 이제는 카르노프 도표 같은 것을 이용해서 봐주셔야 되겠죠. 이 카르노프 도표를 이용하는 것은 이미 우리 시험에 여러 번 시험 출제됐었습니다. 자, 다시 9페이지로 옵니다. 아, 9페이지가 아니라 저기 뭡니까? 8페이지에서 최소항호, 최대항 그거 먼저 봅시다. 자, 8페이지에서 최소항하고 최대항. 이제 최소항이라고 하는 것을 민텀, 최대항을 맥스텀 이렇게 표현하죠. 그랬을 때 내가 변수가 입력 변수로 A하고 B하고 C가 있다라고 그랬을 때 그때 뭐냐면 0에 0에 0일 때 0일 때는 바가 되고 0이 1일 때는 바가 없는 상태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는 최소항일 때는 뭡니까? A의 바점, B의 바점, C의 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변수를 곱으로 해서 0일 때는 바가 되고 1일 때는 바가 생략된 상태로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최소항이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최대항은 뭐냐면 최소항하고 최대항은 서로 뭐냐니까 역의관계. 다시 말하면 최소항을 보수화시키는 게 뭐가 되냐면 최대항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 그렇죠? 내가 여기서 A의 바에 B의 바에 C의 바가 있는데 그럼 이것을 보수화시키라는 얘기는 전체를 내가 바를 붙여버리면 되겠죠? 그럼 이건 뭐가 됩니까? 드모르가누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A의 바의 바 플러스 B의 바의 바 플러스 C의 바의 바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이게 최소항하고 최대항은 이게 최대항을 보수화시키면 최소항이 되는 거고 최소항을 보수화시키면 최대항이 되는 거고 서로 반대 관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죠. 만약에 내가 0에 0에 1일 때 같은 경우는 A의 바점, B의 바점 1이니까 C가 되겠죠. 이걸 보수화시키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바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경우들은 여러분들이 쭉 봐나가시면 다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1에 1에 1일 때 같은 경우는 A, B, C가 되는데 이걸 보수화시키면 A의 바 플러스 B의 바 플러스 C의 바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소항일 때하고 최대항일 때를 이제 나누어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최소항을 가지고서 합으로 표현한 게 다시 곱해주옵니다. 최소항을 가지고서 합으로 표현한 게 논리곱의 합이 되겠죠. 논리곱의 합. 이게 전부 다 이게 뭡니까? 이게 최소항이라는 것은 이건 최소항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곱이죠. 최대항은 뭡니까? 최대항은 논리합이 되겠죠. 최소항은 논리곱이 되고 최대항은 논리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논리곱의 합이 되는 게 sum of product입니다. 반면에 논리합의 곱이 되는 것이 product of sum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갑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논리곱의 합이라고 하는 걸 영어 약자로서 뭡니까? SOP 이렇게 표현합니다. SOP. 간략하게 표현할 때는 논리곱의 합 같은 경우를 SOP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리곱의 합은 진리표의 출력이 1인 최소항들을 논리합으로 표현한 식이 되고 시그마로 표현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시그마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변수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식을 표현해 보자는 얘기죠. y는 이렇게 y에서 입력 변수가 a, b, c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출력이 1인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출력 결과에서 1인 게 여기 있죠.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죠. 그럼 여기서 아까 내가 최소항이라고 그랬을 때 0에 0에 1이니까 뭐였어요? 0에 0에 1이니까. 0에 0에 1이니까 최소항으로 표현을 하려면 A의 바에 B의 바에 C가 되겠죠. 플러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최소항들을 논리합으로 논리합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로 표현하면 되겠죠? 논리합은 플러스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뭡니까? A에다가 B의 바에 C의 바.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A, B, C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기호를 표현할 때 최소항을 기호로 표현할 때 최소항이니까 최소항을 표현할 때 M자를 쓰는데 소문자로 M을 써요. 소문자 M을. 그래서 여기가 뭡니까? M에 0, M에 1, M에 2, M에 3, M에 4, M에 0, M에 1, M에 2, M에 3에서 M에 7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항일 때는 소문자, 최대항일 때는 대문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기호를 표현하면 같은 식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1이 있는 곳이 M에 1인 거와 M에 4하고 M에 7인 경우니까 표현할 때 M에 1 나오죠? 그 다음에 M에 4 그래서 M에 7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논리곱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이걸 표현할 때 다시 시그마 하고서 가로 해놓고 같은 편입니다. 1,4,7이 된다는 얘기죠. 1,4,7. 여기서 내가 1, 4, 7이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세 개씩은 같은 식이에요. 지금 현재 논리곱의 합으로 표현하는데 세 개는 모두가 같은 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나 이렇게 표현하나 서로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시그마하고서 가로는 1,4,7 그랬을 때 뭡니까? 논리곱의 합 형태를 논리곱의 합 형태에 대한 표준형이다 이렇게 하겠죠. 표준형이다. 시그마를 해서 표현할 때 이거를 뭡니까? SOP의 표준형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이제 논리곱의 합이었을 때 같은 경우는 출력 결과에서 1이 되는 항에 대해서 뭐가 됩니까? 그 합 형태로 표현해 주는 것이 sum of product가 되겠죠. 그럼 뭐냐면 반대입니다. 이제
논리 합의 곱인 경우는 그걸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뭡니까? POS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 논리 합의 곱은 게 진리표 출력이 이제 반대로 제로가 돼야 돼. 제로가 0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최대항으로 표현하는 것을 논리 곱 형태로 표현한 것으로서 기호는 파이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죠. y의 a, b, c일 때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여기가 뭐냐면 논리 합의 곱 형태일 때는 0인 경우만 가지고서 여기죠. 그걸 뭘로 표현해라? 최대항으로 표현해라. 최대항으로 표현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뭐예요? 최대항이니까. 요걸 가지고 최대항으로 표현하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각각을 뭘로? 각각을 논리 곱이라고 그랬으니까 플러스가 아니라 점이 되겠죠? 도트가 되겠죠?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A가 뭡니까? A 플러스 B의 바에 플러스 C. 그 다음에 여기가 뭡니까? A 플러스 B의 바에다가 플러스 C의 바. 이런 형태로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0에 대한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최소항일 때는 소문자 M의 0, M의 1 그랬습니다만은 최대항일 때는 반대입니다. 대문자로. 여기가 라즈 0, 라즈 1, 라즈 2 하고서 라즈 7까지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서 같은 형태로 표현해 보자면 그럼 뭡니까? 라지 0, 0하고서 점이죠? 라지 m의 2, 라지 m의 3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논리 합의 곱에 대한 표준형으로 표현을 하면 이때 같은 경우는 뭘 쓴다? 시그마가 아니라 파이자라고 그랬죠? 이렇게 파이자를 써주라. 파이자를 써가지고 0, 2, 3, 5, 6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명확하게 SOP하고 SOP하고 POS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구분되죠? 최소항이냐 최대항이냐 그것들을 합으로 묶었냐 곱으로 묶었냐 기호는 시그마다 파이다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만 기본적인 이런 어떤 그 논리 곱의 합과 논리 합의 곱에 대한 표현이 어떤 방식인가를 봤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간수할 때 보면 카르노프 도표를 이용하는 방법. 카르노프 도표를 이용하는 방법은 11페이지로 가보죠. 그래서 이제 카르노프 도표를 이용하는 것은 간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변수가 3개 있을 때와 변수가 4개 있을 때 요것만 시험에 나와요.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건 3변수일 때하고 4변수일 때만 시험에 나왔지 5변수일 때도 있습니다. 5변수일 때는 너무나 복잡해요. 거기까지는 굳이 보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예전처럼 문제 수준이 좀 더 깊었을 때 같은 경우는 한 번씩 봐줘도 되지만 그 내용까지는 특별하게 보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 구조에 가서 보시면은 간소화 시키기 위해서 5변수를 쓰는 경우는 있어요. 그때는 한 번씩 이야기해 줄 겁니다만은 시험 출제 가능성은 3변수나 4변수에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먼저 그러기 전에 3변수일 때를 봅시다. 이렇게 변수가 있을 때 행으로는 이제 A가 되고 열로는 뭡니까? B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나올 때 00, 01, 그 다음에 이 순서가 10이 아니라 11, 10으로 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간소화 시킬 때 묶기 편리하게 해서 그러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기서 00에 01에다가 11에다가 10으로 된다라고 하는 사항.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 1이 있을 때 여기가 이렇게 다 1이 있다고 한다면 이때는 A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다 1이 있었다 그랬다면 뭐가 됩니까? A의 바가 되겠죠. 그 다음입니다. 여기가 다 1일 때. 그럼 이때는 뭐냐면 BC인데 여기가 이제 편호자가 뭐가 됩니까? 이렇게 여기는 BC가 될 거고 B에다가 C의 바가 되겠죠? 그러면 두 개 중에서 B가 공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냐면 이제 B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뭐가 되냐? 여기는 이제 B의 바가 됩니다. 그래서 A에다가 A의 바에 B에다가 B의 바. 그럼 이제 다시 좀 뭐가 있습니까? 요거 있어야 되겠죠, 이사? 여기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가. 이 중간이 뭐냐, 이 중간이. 그럼 여기는, 여기가 BC가 된다면 여기는 뭡니까? B의 바에다가 CI입니까? 서로 공통 되는 게 C가 있죠. C가 빠져나오고 나면 두 개 플러스하면 1 돼버리죠? 그럼 여기가 이제 뭐가 됩니까? C가 되겠죠. 그럼 밖으로 옵니다, 이렇게. 이렇게가 뭐냐? 이렇게가 C의 바입니다. 여기가 C의 바고, 여기가 이제 C가 되겠죠. 그렇죠? 결론은 뭐냐니까 세 변수가 있으니까 A, A의 바, B, B의 바, C, C의 바. 네 개로 나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그럼 이제 간단하게 한번 이걸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쪽 문제는 내가 간단해서 안 해놨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메모를 해놓으시옵니다. 여백에다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한 간소화된 식을 구해봐라.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묶는데 항상 카르노프 도표를 묶어 나갈 때는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네 개, 8개. 이게 다시 말하면 카르노프 도표에서 묶어 나갈 때는 2의 0승계, 2의 1승계, 2의 2승계, 2의 3승계입니다. 2의 0승이 1이죠? 2의 1승이 2죠? 2의 2승이 4죠? 2의 3승이 8이죠. 그러면 뭐냐면 묶어 나갈 때 중첩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같은 경우 이게 하나 묶이겠죠. 이게. 묶이고 이게 하나가 나면 이걸 하나로만 묶어버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간소가 덜 되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중첩이 돼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여기가 뭐가 됩니까? C가 되죠? C에다가 플러스. 그럼 여기는 뭐냐? 여기는 아까 내가 여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다 있는 게 A라고 그랬죠. 이게 A라고 그랬죠? 여기 다 있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B라고 그랬죠? A하고 B의 교집합이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A, B가 되겠죠. 자, 그래서 C 플러스 A, B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만 보시면 되고 이제 뭐 4변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봐 나가시면 됩니다. 4변수를 가지고서 예제를 쭉 해놨으니까 4변수 중심으로 정리해 나가시면 될 겁니다. 이제 4변수일 때는 변수를 이제 4개의 변수 A, B하고 C, D가 있을 때 00일 때 01, 그 다음에 여기 항상 11에 10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00에다가 01에다가 11에다가 10 이게 되죠. 이게 최소항으로 보자면 여기가 겠죠. 최소항으로 보자면 여기가 그러니까 최소항으로 보자면 순번으로 보자면 0, 1, 0, 1, 그 다음에 여기가 2, 3, 4, 5, 6, 7. 그 다음에 여기가 8이겠죠? 1, 0이니까 8, 9, 10, 11. 12, 13, 14, 15. 총
16개일 때 최소항을 그 11페이지에서 보니 4변수를 써놨죠. 거의 다. M의 0, M의 1, M의 3, M의 2, M의 4, M의 5, M의 7, M의 8 그래서 M의 7, M의 6 그러면 이제 이 방식에서도 여기가 뭐가 되면 여기가 다 1이 있을 때 이때는 A의 바가 되겠죠? 여기가 다 있으면 A가 되겠죠. 여기가 다 있으면 이렇게 다 있게 된다면 B가 될 거고 이렇게 B가 될 거고 이렇게 밖으로가 있을 때는 B의 바가 돼요. A의 바, B 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기가 다 1 있을 때 같은 경우 이때는 뭐가 됩니까? 이때는 C가 될 거고 여기가 다 있을 때 같은 경우는 C의 바가 될 거고 그러니까 C의 바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다 있게 된다면 이때는 이제 D가 되겠죠? D가 될 거고 이렇게 밖으로 있게 되는 것은 D의 바가 됩니다. 그러니까 A 바, B의 바, C의 바, D에다가 D의 바 이렇게 4개 변수로 가지고서 바일 때가 바가 아닐 때를 딱 구분을 시켜놓으면 되겠죠. 몇 가지를 하나 해봅시다. 그럼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일일이 있다. 이렇게 일일이 있더라.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묶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묶여지는데 여기는 그럼 뭐가 되냐면 이렇게 있을 때 뭐가 되죠? B죠. 가운데로 이렇게 있을 때가 D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식 같은 경우는 B, D가 맞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일일이 있을 때 네 귀퉁이가 일일이 있을 때 같은 경우는 여기서 봐보면은 이렇게 있는 게 B의 바입니까? 이렇게 있는 게 D의 바입니까?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는 네 귀퉁이에 있는 거, 네 귀퉁이니까 이겁니다. 이때 같은 경우는 바로 B의 바에 D의 바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 내용을 바로 이제 5번 문제를 풀면서 봐나가겠습니다. 그래서 5번 뒤에 보시면 6번, 7번이 다 카르노프 도표에 관련된 내용들이죠. 이런 내용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끝에 가서는 기출문제 나와 있던 것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서 부울대수로 마무리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 같은 경우에 지금 뭡니까? 간소화된 카르노프를 보고서 논리식을 구해봐라겠죠? 간소화된 논리식이라고 보시기 합니다. 여기서 간소화된 논리식 이렇게 이 말을 써줘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하나 묶이면 되겠죠? 여기는 이렇게 하나 묶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묶이면 되겠죠? 이렇게 묶어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묶어버렸을 때는 다시 어차피 묶여야 되니까. 가능하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묶어줘야 되니까. 그럼 내가 여기에서 이런 형태로 묶여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식을 한번 써보자면 이때 같은 경우는 뭡니까? A의 바에 B가 되겠죠? 여기는 뭐냐면 0, 1이니까 A의 바에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이렇게 1이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D라고 그러죠, D. 여기가 있을 때는 D라고 그랬죠? 여기는 D가 되겠죠.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밖으로 이 두 개 있는 거죠. 이 두 개 있는 건데 여기는 A, B, 11입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A, B죠. A, B에다 현재 이거 밖에니까 D의 바가 되겠죠.
그다음 여기입니다. 이때 같은 경우는 여기가 1, 0이라고 돼 있으니까 A에다가 B의 바가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로 다 모여 있는 거 이쪽이 뭐가 됩니까? 아까 C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C가 되겠죠. 자, 이거는 여기입니다. 여기는 여기입니다. 여기는 여기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번 같은 경우 이런 내용을 또 이제 주목해서 봐줘야 됩니다.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식은 F의 A, B, C, D는 이꼬르 하고서 파이라고 해뒀죠? 파이라고 해뒀으니까 그 프로덕트 오브 썸으로 표준화된 형태들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0번, 1번, 2번, 3번, 4번, 10번, 11번이 뭐라는 얘기예요? 0이라는 얘기겠죠? 나머지는 1이 된다는 얘기지? 시그마일 때는 간호 안에 있는 것은 1인 경우를 표시해 주지만 파이일 때는 0인 경우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여기가 아까 순서가 0, 0이죠? 여기가 0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니까 0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0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 11이 뭐냐면 10, 11이 어디입니까? 10이 여기죠, 10이. 10이 여기가 되고 그 다음에 11이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총 7개가 0이 되고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1이 된다는 얘기겠죠? 나머지는 여기가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sum of product일 때는 현재 1로 돼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간소화를 시키면 됩니다. 1로 돼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그럼 1로 돼 있는 것만 간소화를 시키면 잘 묶어 나가면 됩니다. 어떻게 묶어 나가면 되냐면 이거 하나 묶으면 이쪽에. 여기 하나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하나 묶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쪽에 이렇게 묶어주면 되는 거죠. 4개로 묶어줘. 4개로. 4개씩에서 3개로 묶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sum of product일 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1인 것을 묶어가지고 F는 이꼬르 자, 여기입니다. 여기는 뭐겠습니까? 이렇게 갈까? B라고 그랬죠? 이렇게가 C라고 그랬죠? B, C죠. 아까 여기 가운데는 아까 B, D라고 그랬죠? B, D. 자,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가 A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가 C가 되고 C의 바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A에다가 C의 바. 이게 됐죠. 근데 이제 여기서 프로덕트 오브 썸으로 간소화를 시켜봐라. 여기가 문제겠죠? 그럼 프로덕트 오브 썸으로 간소화를 시켜봐라 그러면 0을 가지고 먹어. 0을 가지고 똑같이 먹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sum of product처럼 sum of product로 구해가지고 보수화를 시켜버리면 프로덕트 오브 썸이 되겠죠? 항상 보수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여기서 F의 반은 해놓고 그럼 이제 여기서 0을 가지고서 묶어주면 요거 하나 있죠. 이거 이렇게 하나 묶을 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쪽에 여기 하나 묶을 거 있죠. 그 다음에 묶을 게 하나가 더 있죠. 여기 2개 이 얘를 묶어주면 되게. 그럼 현재 0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식을 그대로
sum of product처럼 뭐 먼저 계산을 해요. 그랬다고 해서 보수화를 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럼 뭐냐면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 4개가 뭐가 되냐면 이때가 A의 바에 B의 바가 되겠죠. 플러스 여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양쪽 이쪽에 있는 것은 B죠? B의 바죠? B의 바에다가 여기가 C입니까? 그러니까 B의 바에다가 여기는 C가 되겠죠. 플러스 그럼 여기입니다. 이게 여기는 뭐냐면 여기가 A의 반입니까? 여기가 A의 바고 여기가 뭐냐면 C의 바에 D의 반이에요. C의 바에 D의 바니까 여기가 저기 두 개는 A의 바에다가 C의 바에 D의 바 이게 나옵니다. 그럼 결론은 0에 대한 것을 그대로 sum of product처럼 구했죠. 그랬다고 한다면 양변에 다시 보수화를 시켜줘야 돼. 그럽니다. 양변에 다시 보수화를 시키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가 바라고 했죠. 바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F는 이꼬로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바시키는 얘기예요. 같은 거죠. 왜냐면 여기에다 보수화를 시키면 바의 바일 때는 F가 되는 거니까 다시 보수화를 시켜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얘를 드모르가노 법칙에 의해서 다시 풀면 요거 이제 드모르가노 법칙 풀면 이거 엔드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엔드 두 개가 나와가지고 돼버리니까 이때는 A 플러스 B 그 다음에 뭡니까? B 플러스 C의 바 그 다음에 A 플러스 C 플러스 D 이게 돼요. 최종적으로 프로덕트 오브 썸으로 간소화된 식일 때는 이 식이 됩니다. 그래서 sum of product일 때하고 product of sum일 때는 항상 보수화 시키니까 풀어가는 원리들을 보시고 한 번 더 뒤에 다시 7번 문제가 하나 더 나와 있죠? 이걸 또 한번 봐보도록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혼동해서는 안 돼요. 제가 왜 뭘 하나를 바꿔놨냐면 이미 이런 경우에 관련된 게 시험 출제가 됐었는데 당시에 전부 다 보통 보면 내가 여기가 A가 A, B가 되고 C, D가 되는 걸로 하고 있죠? 이거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버리면 여기가 뭐가 됩니까? C의 바가 되고 여기가 C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뭡니까? 얘가 D가 될 거고 밖으로가 D의 바가 될 거고 여기가 A가 되고 A의 바가 되고 중간이 B가 되고 밖으로가 B의 바가 되죠. 이런 것들을 꼭 신경 써서 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삼변수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면 그렇죠. 아까 할 때 보통 보면 이렇게 할 때 여기를 A라고 해두고 B, C라고 해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바꿨어요. 한번 봅시다. 문제가 14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카르노프 도표에서 해놓을 때 카르노프 도표에서 12-1에서 보면 전부 다 A하고 BC로 보고 이걸 안 본다는 얘기예요. 안 보는데 거기 것은 뭐라고 됐어요? A가? 이걸 먼저 풀고 갑시다. 여기서 C에다가 여기서 A, B라고 해뒀잖아요. 네? C에다 A, B라고 해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1, 1에다 1, 1이라고. 과거 1이긴 하지만 근데 보통 보면은 여기가 A일 걸로 하고서 풀어서 틀린 경우가 많았어요, 당시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꼭 신경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C가 되고 A, B가 돼버리니까 여기 같은 경우 원래는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A가 되고 B, C가 됐을 때 그럼 이때는 이제 여기가 A에다가 B의 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A의 바에다가 B 이게 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여기에 C로 변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A에다가 A의 바에다가 C가 되겠죠? A의 바에다가 C가 될 거고 여기가 뭡니까? A에다가 C의 바가 되죠? 그래서 식이 뭡니까? 이 식이 되죠?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순서를 바꿔버리면 뭡니까? 식이 달라진다니까요? 그 점을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점을 주의해라.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방식이에요. 제가 여기를 C하고 A, B의 CD로 순서를 바꿔놓았던 것들이 그 관계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얘기죠. 우리가 D라고 표현했을 때, D라고 표현할 때는 이때는 뭡니까? don't care죠. don't care. don't care라고 하는 것은 기호를 뭘로 표시한다? X자로 표현하고 0으로 쓸 수도 있고 1로 쓸 수도 있는 거. 이런 경우를 don't care. don't care. 그래서 기호는 뭡니까? X자로 표시합니다. 그럼 시그마로 돼 있으니까 여기가 뭡니까? 1, 2, 0, 1, 2, 그 다음에 8, 9, 12, 13. 그 다음에 이제 10하고 11하고 14하고 15에서는 don't care죠? 여기가 don't care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가 이제 0 아닙니까? 여기가 제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것을 다 보면 되죠? 이렇게 다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는 이제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X라고 하는 것은 0으로도 쓰일 수 있고 1로도 쓰일 수 있으니까 내가 편리할 대로 써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1이 남는데 1이 하나 남는 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이 남는 거. 이거죠, 이거. 이거하고 얘를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F는 이꼴. 여기가 이제 그럼 뭐가 됩니까? 여기가 C가 되겠죠? C 플러스 밖으로 있는 겁니다. 이 밖으로 있는 건데 뭡니까? 이거는 D의 바죠. D의 바고 이게 A의 바에 D의 바 플러스 양규팅이 있는 거. 양규팅이 있는 것은 이것은 그대로 계산하면 B의 바에 D의 바일 겁니다. C 플러스 A의 바에 D의 바 플러스 B의 바에다가 D의 바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럼 이제 내가 sum of product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한다면 product of sum은 어떻게 할 건가? 그럼 이제 내가 0인 걸 묶어주면 되겠죠? 0인 걸 묶어주면 이렇게 0인 걸 묶어주고 여기 이렇게 0인 걸 묶어주고 나서 그럼 여기 아닙니까? 0, 0이 있는데 여기 양쪽 두 xx를 뭘로 보면 됩니까? 반대로 이때 0으로 쓰면 되겠죠. 이때는 이렇게 표현해주면 이렇게 묶어줌으로써 두 가지로 표현해서 쓸 수가 있겠다. 그래서 F에 관한 식에서 F의 반은 이꼬르 자 여기일 때가 A, B죠. 플러스 여기가 뭡니까?
C의 바에다가 D겠죠. 양변을 다시 보수화를 시키면 F는 이꼬로 이때는 A의 바 플러스 B의 바, 그 다음에 C 플러스 D의 바가 됩니다. 네. 네. 아, 그래서 이 방식으로? 네? 0, 1 이런 식으로 나가라고? 상관없어요. 자, 이 방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를 한번 봐보면 되냐면 그 15페이지에서 2010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한번 봐봅시다. 이제 여기서 봐보시면 요걸 하나를 제가 틀리게 썼으니까 좀 수정 좀 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서 해설에서 여기가 A, B고 여기가 A, B고 A, B가 되고 C, D입니다. 당시에 이제 객관식일 때 시험 출제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내가 이렇게 식을 주어 놓고 나서 다음 중에서 간수화할 때 프로함수로서 이제 간수화 시킬 때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맞는 식을 다 골라봐라 이런 얘기 있었죠? 이게 요거가 이제 카르노프 도표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이겠죠. 그러면 내가 해봅니다. 0, 0, 0이니까 여기죠? 0, 1, 그 다음에 0, 1, 그 다음에 아니구나. 0, 1, 그 다음에 2 있네요. 2 있고, 그 다음에 5, 7, 그 다음에 8, 9. 8, 9에다가 10, 11. 그 다음에 13, 15. 이거 되겠죠? 표시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간소화를 시켰을 때 옳은 식이 뭐냐 이야기인데 명확한 것은 아까 내가 설명했듯이 요거. 여애하고 여애는 간소화를 시킬 때 변함이 없죠. 요건 변함이 없죠. 근데 다시 말하면 F에 대한 식에서 B, D 플러스 B의 바에 D의 바라고 하는 것은 이건 공통이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묶어줘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묶어줘야 될 게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요거 아니에요. 여애하고 여애죠. 네? 그러면 얘를 묶고 나갈 때는 이 방식으로 묶는 방법이고 이 방식으로 묶는 두 가지가 있겠죠? 얘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묶어도 되고 이렇게도 묶어도 되지만 이렇게 묶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 1이 있는 거. 얘게 1 같은 경우도 뭡니까? 묶는 방식이? 이 방식으로 묶을 수도 있지만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이 방식으로 묶을 수 있는 방법 있죠? 각각이 두 가지씩 있잖아요. 각각이.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여기 두 개를 11로 묶었단 말이에요. 11을 이렇게 묶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묶었다는 얘기는 거기가 뭐가 됩니까? A에다가 B에 바란 얘기죠. A에다가 B의 바가 되고 A에다 B의 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묶을 때 방법이 두 가지 있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A에다가 B의 바로 묶어놓고 요걸 묶을 때 이렇게 묶었을 때 이렇게 묶었을 때 두 가지가 나오겠죠? 이렇게 묶었을 때 같은 경우는 뭐가 되냐면 C의 바에다가
T. 그 다음에 이렇게 묶을 때는 뭡니까? 이렇게 묶을 때는. 이렇게 묶을 때 같은 경우는 B의 바에다가 C의 바. 이게 나오겠죠? 그럼 내가 이렇게 묶어 놓고 나서 이렇게 묶어 나서 얘가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나.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다음에 묶어 나갈 때 얘를 묶는 방법이 이렇게 묶을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묶어버리게 되면 A에다가 AC가 되겠죠? 자, 이렇게 묶어놓으면 AC가 될 거 아닙니까? AC가 아니라 AT죠? AT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뭡니까? 자, 이렇게 묶는 것과 이렇게 묶는 것 두 가지가 다시 나뉘니까 이때 C의 바에다가 T에다가 B의 바에다가 B의 바에다가 C의 바. 이렇게 해서 현재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간소화된 식은 4개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4개를, 4개 있는 걸 다 고르는 얘기 있었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 2개하고 여기에 있는 일이 묶는 방법이 2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각가지 방법을 다 세면 똑같은 간소화된 식으로 서로 다른 식이 4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를 여기서 다 골라봐라. 이런 내용이 객관식 때 나왔던 문제예요. 사실은 객관식 때 나왔던 문제가 지금 주관식 때보다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당시 같은 경우 워낙 인원도 적게 뽑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문제가 어렵지 않았나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여튼 객관식 때 나왔던 문제들도 좋은 문제들이 많으니까 잘 봐보시고 사실 아까 기수정렬 같은 것들 있죠? 기수정렬 같은 거 할 때 같은 경우도 객관식 때 시험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작년에 거의 비슷하게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 10분 정도만 하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9번 문제를 풉니다. 이제 이런 예제가 있다고 한번 봐봅시다. WI하고 WXY가 있고 AB가 있는데 출력 변수 AB는 이진수 N의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비트를 나타낸다 그랬죠? 출력 변수 AB는 이진수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나타낸다. N은 그 입력의 0의 개수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서 WXY가 1, 0, 1일 때는 그 값은 뭐냐면 1의 개수가 1, 0, 1일 때는 0의 개수가 한 개 아닙니까? 한 개이기 때문에 0, 1을 표현한다 이거죠. 그랬을 때 A, B에 대해서 곱의 합형태로 표현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럼 진리표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봐보시면 0의 개수를 세서 여기 A, B 값으로 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0의 개수가 3개 아닙니까? 3개니까 3이니까 3이니까 여기가 3개니까 1, 1이면 되겠죠. 1, 1. 0의 개수가 2개니까 2니까 뭡니까? 1, 0이겠죠. 여기도 1, 0이 되겠죠. 0의 1의 1일 때 같은 경우는 한 개죠. 그러니까 0, 1입니다. 0, 1. 이 2개니까 1, 0. 여기가 0, 1. 여기가 0, 1. 이때가 0, 0. 그러면
이 변수에서 A, B에 대해서 카르노프 도표를 작성을 해서 W하고 X, Y로 하고서 0하고 1이 있고 00에다 01에다가 11에다가 10입니다. 여기는 뭡니까? 되겠죠? 여기서 1, 1, 1이니까 1에 1에 1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A에 대한 식은 자 이렇게 묶으면 W의 바에다가 X의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입니다. 이렇게 묶을 때죠? W의 바에다가 Y의 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이렇게 묶어야 됩니다. 이렇게 묶으면 X의 바에다가 Y의 바가 되겠죠. 자, B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B 같은 경우는 변해 보면 여기가 1이 있고 여기가 1이 있고 이렇게 1이 있죠. 그럼 참 두 개로 묶을 수 있는 게 없죠, 이거? 이 경우는 뭐 두 개나 아니면 뭐 네 개 이런 식으로 묶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때는 B 값을 구할 때 같은 경우는 얘는 하나하나씩 푸는 수밖에 없어요. 이 점을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따로따로 묶어봐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때 같은 경우는 W의 바에 X의 바에 Y의 바 플러스 그다음 여기 때는 뭡니까? W의 바에 X, Y 여기입니다. W에다가 X의 바에 Y W에다가 X에다가 Y의 바 이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W의 바가 나오고 나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우리가 보면 이 식 있죠? X에다가 Y에다가 베타적 논리합에 대한 식은 X에다가 Y의 바 플러스 X의 바에다가 Y 이거랑 같은 거죠?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W 바에다가 X하고 Y 베타적 논리합에 대한 보수화된 형태입니다. 여기가 뭐냐면 W에다가 이거예요. 이걸 다시 풀어서 보면 얘는 이거 됩니다. 이렇게 보수화되어 있는 거죠. 이 식은 요거랑 같아요. 베타적 부정 논리합에 대한 식은 이겁니다. 자, A에 대한 식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B에 대한 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9번 문제죠. 자, 9번 문제도 풀겠는데 여기는 이제 A, B는 N의 1이고 여기 N의 2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기입니다.
NA1하고 NA2를 곱한 게 2보다 작을 때만 출력이 1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말이 되는 의미를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A, B는 이진수 NA1의 첫 번째 비트와 두 번째 비트를 나타내고 C, D는 이진수의 NA2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비트를 나타낸다. 네트워크 출력이 1이 되는 경우는 NA1하고 NA2를 두 개를 곱한 것이 2보다 작을 때만 1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곱의 합 형태로 논리식을 간소화시켜봐라. 이런 얘기죠. 이때 같은 경우는 4변수가 돼야 되겠죠? 이때는 이제 4개 변수입니다. 네 개 변수니까 항이 16개 항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내가 여기서 얘가 n의 1이란 얘기예요. 얘가 n의 1이 되고 얘가 n의 2란 얘기예요. 그래서 n의 1하고 n의 2를 곱한 게 2보다 작을 때만 출력이 1이 된다. 이런 얘기겠죠. 네트워크 출력이 1이 되는 경우는 n의 1하고 n의 2가 2보다 작을 때만 1이 된다. 자, 그럼 보죠. 이제 여기는 뭡니까? 00이고 00이니까 두 개를 곱하면 00하고 00이니까 곱하니까 0 아닙니까? 2보다 작게 되니까 이때는 1이 되겠네요. 0하고 1이죠? 0하고 1을 곱해봐야 0이죠. 그러니까 1이죠. 0하고 그 다음에 1, 0이니까 2 아닙니까? 0하고 2 곱해봐. 0하고 2 곱해봐 0 돼버리는 거죠? 여기 1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0에다가 3이죠. 0에다가 3을 곱해봐야 0이니까 이때는 1이겠죠. 1하고 0을 곱해봐야 0이죠. 그 다음에 1하고 1을 곱하니까 1이죠. 1하고 1을 곱하니까 1이죠. 이때도 1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여기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1이 되고 2가 되죠. 1하고 1을 곱하면 2 아닙니까? 작다는 얘기, 2보다 작다는 얘기는 같을 때는 포함 안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작다 이거나 하면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작다일 때는 이게 2니까 이때는 2가 돼버리니까 이때는 0이 되겠죠. 결과가 0이나 1일 때만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이 되고 3이 되니까 당연히 0이겠죠. 이때는 1입니다. 근데 여기는 2하고 1을 곱하니까 이때 같은 경우 2가 돼버리니까 0이겠네요. 2하고 1하니까 4죠? 0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0이죠? 얘가 1입니다. 얘가 2이 되고 전부 다 이때는 0이 되겠네요. n의 1하고 n의 1을 곱한 게 2보다 작다는 얘기는
0하고 1이 될 때만 1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이 되는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서 사, 5까지죠? 4, 5까지. 6, 7 됐고 8, 12. 여기가 12가 1이죠? 그 다음에 8이 1이 됐죠? 이거 8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이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요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 있죠? 여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가 여기 하나 붙습니다. 최종적으로 F에 관한 식은 A의 바에 B의 바에다가 플러스 C의 바에다가 D의 바에다가 플러스 A의 바에다가 C의 바입니다. 현재 여기서 나오는 식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설명하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14페이지에서 보면 컨센서스 항으로 간소화시키는 게 있죠.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쪽 내용이 뭐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불대수로 간소화시킬 때 원리니까 뭐 개념 정도만 간단히 알아두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소화시킬 때 그냥 불대수식으로 간소화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카르노프 도표로 간소화하는 방법이 있고, 컨센서스 항으로 간소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컨센서스 항으로 간소화시키는 방법은 일반적인 논리회로 책자들 보면 다 소개돼 있어요. 근데 절대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뭐냐면 간소화시킬 때 하나 요령이니까 여러분들 개념으로 한번 봐봐요. 그 중간식에서 봐보면 요거 나오죠. x, y에다가 플러스 x의 바에 z에다가 플러스 yz라고 나오죠. yz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서 컨센서스 항이 뭐냐, 어떤 거냐면 이거죠. 이 두 개 항이 있죠? 두 개 항에서 x하고 x의 바가 서로 보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가 x가 있고 x의 바가 있죠. 그러면 x하고 x의 바가 보수화가 되는 나머지 yz에 관한 항이 여기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x하고 x의 바가 보수화가 돼 있고 나머지 항으로 곱항을 하나 형성하고 있는 항, 이걸 컨센서스 항이라고 합니다. 이 컨센서스 항은 간소화, 이게 뭡니까? 논리식에서 제거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 식은 제거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왜 제거를 해도 상관이 없냐면 여기를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 x, y 그러면 뭡니까? x, y 그러면? x, y 그러면 x, y 그러면 이게 1, 1이죠?
x의 바의 z는 이거죠. 여기가 xy고 x의 바의 z는 여기가 x의 바의 z 1이라 여기 아닙니까? 네? yz는 뭐야? yz는 이 양 아니에요, 이 양. 그럼 내가 이것을 카르노프 도표로 간소화를 시키려면 이렇게 묶어버리고 이렇게만 묶어버리면 이 식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yz라는 항은 현재 항에서 흡수가 되어 있는 항이에요. 그러니까 제거를 해야 되죠. 이게 이제 컨센서스 항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원리니까 이게 두 변수만 가지고서 서로 보수화가 되고 나머지 항이 딱 만들어져 있으면 그거는 생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카르노프 도표로 써서 보면 다 적용됩니다. 내가 이거 세 개 항을 가지고서 간소화를 시켜보면 이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x하고 x의 바가 보수화가 돼 있을 때 나머지 두 개의 항으로 곱항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컨센서스 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볼까, 여기서 컨센서스 항이 이제 뭐겠어요? 이게 서로 보수화되어 있는 항에다 남는 항이죠. 여기 항에서 보면, 여기 항에서 이렇게 해서 보면, 이 두 개 항에서 보면 A의 바에 B의 바에다가 AC에서 보면은 B의 바에 C라는 항이 있죠. 네? 컨센서스 항은 B의 바에 C야. B의 바에 C라는 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항이죠, 여기. A하고 C에서 보면 AC하고 B의 C의 바에 있으면 C하고 C의 바가 서로 보수화가 돼 있고 A, B가 나머지 항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A, B가 바로 뭐냐면 컨센서스 항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두 개의 항은 제거를 해야 된다. 두 개 항은 제거를 해서 간단하게 간소화가 되면 A의 바에 B의 바에다가 플러스 AC에다가 그 다음에 B에다가 C의 바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건 카르노프 도표를 이용해 직접 한번 작성을 해봐요. 그럼 현재 이렇게 간소화가 될 겁니다. 이런 건 그냥 컨센서스상 이용하게 되면은 그러겠네요. 카르노프 도표 보지 않고서 골라서 쓸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이제 컨센서스상이 포함되어 있을 때야 이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컨센서스상이 이게 되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컨센서스상이 이게 된다라는 사항을 이해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최대항으로 표현된 이식을 볼게요. 최대항으로 표현된 이식. 여기도 보면 컨센서스상이 뭐냐면 이게 논리곱의 합일 때만이 아니라 논리 합의 곱일 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보면 바로 A하고 A의 바가 보수화가 되어 있고 BC가 남아있죠. 그래서 컨센서스상이에요. B 플러스 C가 컨센서스상입니다. 이 항은 제거를 해서 A 플러스 B에다가 A의 바 프라임 플러스 C 이게 돼. 아직 뭐 컨센서스상이라고 하는 게 시험 출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간단하게 컨센서스상 그런 정도 개념도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해 두시고 뭐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이렇게 시험에 나올 만한 뭐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간단하게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부울대수에 대한 개념은 다 끝났네요. 그래서 이제 부울대수에 관한 개념은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다 정리하시면 돼요. 더 이상 다른 정리할 거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뭡니까? 문제 풀이 때 가가지고 부울대수에 관한 다양한 심오한 풀수만 있으면 되는 거고 나머지 설명들은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니까 여기 안에서만 잘 소화를 시키라는 얘기죠. 기출된 문제도 다 포함되어 있고. 자, 그래서 쉬는 시간 갖고 나서는 조합 논리 하랍니다. 쉬는 시간 갖습니다.